wearing diapers when a social worker discovered the case 2 weeks ago. Raised in isolation, Jeannie was a wild child, uncivilized, barely able to walk or talk. SNS에서 엄마들이 영어를 뭔가 엄마 표현을 요즘 하던데 영어 하면 좋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하고 할 때 또 학원 다니고 하면 되지라고 이걸 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기 영어로 무언가 하고 있나요? 내가 내 아이에게 해주는 영어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날은 하고 뭐 어떤 날은 안 하고 그냥 루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기에게 영어로 인풋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시고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언어학자들의 주장, 언어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케이스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노암 촘스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촘스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LAD라는 개념이에요. L, language, A, acquisition, D, device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 습득 장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언어학자예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기도 독일에서 태어나도 프랑스에서 태어나도 일본에서 태어나도 중국에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도 아이들이 모국어를 다 습득하죠.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이 어떤 특출난 아이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언어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언어를 acquisition, 습득할 수 있는 device를 생물학적으로 인간들은 모두 지니고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우리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돌, 두 돌, 세 돌, 1, 2, 3년이면 거의 모든 다양한 어휘와 문법 구조, 뭐 의문문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해서 자유자재로 쓰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영어를 꾸준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촘스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습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잖아요. 뭐야,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때 중요한 이론이 바로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CPH, Critical Period Hypothesis입니다. Critical Period,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Early Childhood, 아주 어린 시기에 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특정 언어에 노출이 되면 이 시기가 Critical Period, 언어 습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를 with remarkable ease, 아주 완전히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맞아, 어렸을 때 다들 모국어를 습득하지. 이런 심증 말고 한 번 더 이 가설이 맞는지 우리 검증을 해보기로 해요. 혹시 여러분 수학 시간에 명제의 참, 거짓과 대우에 대해서 혹시 배운 게 기억이 나실까요? 또 수학적인 개념과 이해도도 넘버블록스에서 보셨듯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그러면 수학 얘기, 명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떠한 가설이 만약에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참이어야 돼요. 너무 어렵죠? 제가 편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곧 장마가 오죠. 장마라면 비가 온다. 이게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문장. 그러면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장마라면, P이면 비가 온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true인 문장이에요. 그럼 이거를 위치를 바꾸고 부정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장마가 아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비가 안 오면 그게 장마예요? 장마 아니잖아요. 참이네요? 맞아요,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가설, 내가 내세운 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대우 문장, 다시 말해 위치를 바꾸고 부정어를 붙인 것도 참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했냐? 다시 우리 Critical Period Hypothesis로 돌아가 보도록 해요. CPH의 P이면 Q이다가 뭐예요? Critical Period, 결정적인 시기에 특정 언어에 노출이 되면 Q이다. 그 언어를 습득한다. 이게 가설이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고 부정어를 붙여보기로 해요. 어떻게 되죠? 특정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언어에 노출이 되는 환경이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한 언어, 마더텅을 혹시 습득하지 못한 케이스는 없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언어학 관련 리서치 페이퍼, 논문 같은 데 보면은 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First is Isabel. 이사벨 케이스고 두 번째는 Jenny입니다.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사례들이에요.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Isabel's 케이스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 습득을 못했냐면 Isabel was born in the 1930s in Ohio, USA.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1930년대에 태어났어요. She lived with her mother, who was deaf.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deaf인 거예요. 소리를 못 들어. And both were kept in isolation by Isabel's grandfather. 할아버지가 엄마랑 아기를 둘을 가둬놓은 거예요. The grandfather strictly limited their contact with outside world. 바깥 세상이랑 완전 컨택을 못하게 제한을 해가지고 resulting in Isabel receiving almost no linguistic or social stimulation during her early years. 정말 그 초반에 linguistic, 언어학적 자극 그리고 사회적인 자극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기가 큰 거예요. 갇혀서. 근데 when Isabel was discovered at the age of 6살에 발견이 됩니다. Within a year and a half, 근데 1년 반이 지나자 reached a languag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peers. 자기 또래랑 유사할 정도로 언어 실력이 확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The rapid development suggested 이렇게 급격한 발전을 이룬 게 뭐를 suggest, 암시하냐면 because she was discovered and educated within the critical period of language acquisition. 언어 습득에 있어서 critical period의 within, 이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시기, 6-year-old. 그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선 모두 만 나이예요. 미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she could still develop normal language abilities despite her early isolation. 만 6살까지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슬퍼요. 그렇게까지 고립되어 있었는데 완전 rapid development를 보인 거예요. Let's talk about Jenny's case. Born in 1957 in California, USA. 아까 이자벨이 30년대에 태어났는데 얘는 한 20년 정도 뒤인 57년에 태어났어요. Her father believed she had a mental disability. 얘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confined her to a small room from the age of 20 months. 20개월부터 방에 아기를 가둬놨어요. She spent most of her time strapped to a child's potty chair. potty chair 알죠? 정말 아기 변기에 아기를 묶어놓고 가둬놓은 거예요. And had little to no interac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아예 교류가 없었어. Linguistic stimulation도 완전 없었고 severe abuse and neglect. 심한 학대와 무시를 받고 자란 거죠. 근데 Jenny was discovered in 1970. 아까 1957년에 태어났는데 무려 1970년에 발견이 돼요. 나이가 몇 살이죠? At age 13. 13살에 발견이 됩니다. 태어난 지 13년 동안 완전한 isolation, no linguistic stimulation. 그래서 언어 습득을 했겠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She could not speak. 말을 하나도 못했어. After her rescue, 이제 구출이 된 다음에 intensive language and social training, 아주 인텐스한 언어 그리고 사회적인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While she managed to learn some vocabulary and communicate through simple phrases, 조금 vocabulary를 습득하고 simple phrases, 아주 간단한 구 정도, 청크 정도를 습득했어요. 하지만 she struggled significantly with grammar and constructing complex sentences. grammar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잡한 문장을 constructing, 만드는 데서 아주 severely struggling,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었어요. 13년이란 시간 동안 언어 습득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그 이후에야 인텐스하게 아무리 트레이닝을 해도 했다 못했다? 하기 어려웠다. 문장 구조 그리고 문법을 이해하기는 원래 그것들을 모국어는 그냥 체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겪은 거죠. So her case highlighted the difficulties of acquiring a first language after the critical period had passed. 결정적 시기가 had passed. 지난 뒤에는 first language를 할지라도 자기의 모국어를 할지라도 습득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제를 떠올려봐요. 어렸을 때 critical period의 결정적 시기에 언어가 노출이 되면 그 언어를 습득한다. 이게 만약에 참이려면 반대.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다면 not P. 결정적 시기에 그 언어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이 어때요? 지금 대우 문장이. 결정적 시기에 언어 노출이 되지 않았더니 진짜 언어 습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노암 촘스키가 주장한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모든 인간이 다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3살에 13년이나 지난 이후에 레스큐돼서 Intense Linguistic Training을 해도 안 됐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사회에서 결국은 잘하게 할 거라면 유아기에 영어 노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하죠. 태어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 인지 발달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영어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엄청나게 시간, 비용, 에너지를 퍼부어도 습득이 되지 않아요. 언제만 가능하다? 지금 이 어린 시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기의 소중함, 이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아이의 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top priority, 조금은 우선순위에 두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정말 바쁠 때는 1명, 뭐 3명, 5명 이렇게라도 봐드리면서 1대1 코칭을 하는 거예요. CPH, Critical Period에 있는 그 아이들을 그 언어적인 환경을 구성하도록 세팅을 하는 걸 돕는 거예요. 왜? 공교육에 어찌 보면 사각지대죠. 공교육에서 전혀 커버하지 않는 나이지만 실제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퍼붓는 정말 많은, 예를 들어 이게 10이라고 치면 정말 이 노력과 시간과 비용에 1 정도만 들이면 어렸을 때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멤버들이 얘기하고 후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 하고 땡인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밀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세팅하거든요.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SNS에서 엄마들이 영어를 뭔가 엄마 표현을 요즘 하던데 혹은 영어 하면 좋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하고 할 때 또 학원 다니고 하면 되지 라고 이걸 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이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 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코스에 오신 분들이 시작하는 분도 있고 막 태어나서부터 하다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늘 얘기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빨라요. The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촬영은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영상에서 편집을 할지 내일 보낼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팔로워가 많지 않은데도 이런 거 항상 조기 마감되고 되게 신청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팔로워가 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신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기 명단은 많은데 한 명 한 명 봐드릴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이 코스를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제 곁에 있는 분이라면 저를 알고 지금 이 영상을 운명처럼 봤다면 우리 아기의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뭐다? Critical Period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올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기랑 영어 노출 즐기면서 재미있게 또 흠뻑 빠져서 하시기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이루가 최근에 공놀이, 특히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랑 관련된 책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축구 관련된 책을 먼저 빌려서 이렇게 노출을 했어요. 근데 마땅히 살만한 책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루한테는 글밥이 좀 짧고 좀 쉬웠어요. 그래도 뭐 없을까 하고 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Everything Soccer이라는 책이에요. National Geographic 건데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글밥이 꽤 많은 편이고 글씨도 정말 깨알같이 작았어요. 최근에 이틀에 걸쳐서 잠자리 독서 시간에 읽었는데 그날 덮어서 내려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루가 잘 들어주긴 했는데 추상적인 내용도 많고 이 그림이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안 되거든요. 글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매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루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도 읽으면서 이게 막 수월하게 막 읽히지 않았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많아서 막 혀도 꼬이고 이렇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이루랑 읽긴 읽었어요. 첫째 날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제가 그 두 번째 날 이제 읽고 이렇게 딱 덮어서 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약간 든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고 이루를 딱 돌아서 봤는데 이루가 배시시 웃으면서 엄마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이 책 사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재밌어? 사줄까?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날 밤에 바로 이제 사려고 웬디북에 알아봤더니 이 책이 AR 6.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3개월 차쯤에 읽는 수준인 거죠. 물론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앞은 다 떼고 그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AR 지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AR 지수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수준을 흥미롭게 여긴다. 초등학교 3학년에 예를 들어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ABCD를 배우기 시작해서 학원을 다녀요. 어학원을 다녀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요. 해서 제가 지금 이루를 2돌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봤자 뭐 노부영이죠 뭐. 근데 2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루가 5돌이 지났으니까 3년이 좀 지난 거예요. 과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고 사교육에서 학원에서 막 배우면 이 정도로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 이 책을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간 대비 흡수하는 율의 차이가 엄청 커요. 이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아이한테 5세, 6세 5돌 지나서 한국어 책 뭐를 읽어줘도 다 재밌게 듣지 않아요? 엄마 책이든 아니면 꽤 글밥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용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읽어달라고 하는 건 푹 빠져들어서 재밌게 듣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언어로서 한국어와 영어 책을 구분하고 있지만 아이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것의 material, 그 안에 있는 contents, 그 재료들 자체로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다시 한번 받은 거죠. 그날 제가 놀란 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공유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 sponsors, 스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폰서가 한국어로 뭐예요, 여러분? 후원사죠, 후원사. 후원해주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도 모르고 그런 추상적 개념조차 이루가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뭘 후원한다는 걸 뭐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여기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냐면 Sometimes a company sponsors or supports a soccer club by helping pay for gear and training equipment. 기어나 트레이닝 이퀴프먼트를 사줌으로써 이 사커 팀을 스폰서들이 도와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Then that company's name may appear on the front of the club's jerseys. 그 풋볼 클럽의 jerseys, 이 티셔츠 앞판에 on the front, 앞부분에 may appear,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폭스바겐이 스폰서인 거잖아요. 이런 내용도 그날 읽은 날 이렇게 덮어서 읽었어요. 근데 이루가 이걸 사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엄마, 손흥민은 AIA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신 분? 저희 또 이루 아빠가 이루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7번 손흥민 티셔츠를 샀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on front of the jersey, jersey의 front에 뭐가 적혀 있어요? AIA. 이걸 본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자기가 이 티셔츠가 있는데 손흥민 티는 AIA가 적혀 있던데 That would be sponsors. 그게 스폰서구나 라고 이해를 한 거죠. 이 critical period에 아기에게 영어를 노출하는 건 아기가 미래에 무엇이 될지, 뭐 하고 살지, 어떤 사회에 살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부여,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에 이 아이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아웃풋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1대1 코칭에 오시면 아웃풋이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누가 들으면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안 믿을 정도로 이름만 매직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끌어 나가고 그 피드백을 보면서 엄마들이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고 감격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critical period를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제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대1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대기 등록 신청하세요.